49페이지 3장 삼류위험물 할 차례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일류위험물, 이류위험물을 했어요. 그죠? 일류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위험물. 그죠?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하는 고체위험물이었고요. 그 중에 이제 다 비금속인데 금속으로 무기과산화물이라는 게 있었다. 그죠? 그렇지. 물이 닿으면 뭐를 생성하죠? 수소예요, 산소예요? 산소죠, 산소. 그러니까 인류니까 모든 위험성은 산소 공급원에 있다. 산소.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수술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어쨌든 산소가 발생이 되고, 이류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그죠? 2등급, 3등급이 있었고요. 2등급은 구성원소가 두 가지밖에 없었죠. 황하고 인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철마금이 있었죠. 철마금. 그래서 금속인데 우리가 그냥 금속 그러면 뭐 대단히 위험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왜? 우리 주변에 있는 금속들이 별로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철분, 마그네슘, 금속 분유가 이류위험물의 위험 등급 3등급이고 평상시에는 물과 만났을 때는 별로 위험성이 없어요. 화재를 진압할 때 물을 부으면 아니면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그죠? 아마 뜨거운 물 붓는 건 별 위험성 없을 것 같고, 화재를 진압할 때 뜨거운 물이어봐야 뭐 100도밖에 더 되겠어. 그죠? 근데 화재가 발생이 되면 금속 표면의 온도가 몇천 도기 때문에 그게 더 고온인 거죠. 그래서 화재 진압을 할 때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 뭐 발생해요? 수소 발생하죠. 그죠? 가연물이기 때문에 역시 가연성 가스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삼류위험물이죠. 자, 삼류위험물 핵심 코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에요. 미시니까 뭐예요? 이거와 이거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연발화성이기도 하고 금수성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 저 뒤에 시설기준 법에 가게 되면 이제 또 나눠요. 자연발화성 물질인 경우는 어떻게 취급하고 금수성은 어떻게 취급합니다라고 나누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수성은 아니야. 그냥 자연발화성 물질인 경우도 있고 어떤 물질은 자연발화성은 아니에요. 금수성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다? 두 가지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시라고 하는데 일부는 한 가지만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 시설 기준의 법에 가면은 그때는 이제 이런 성질을 가진 것은 어떻게 취급하고 이런 성질을 어떻게 취급한다고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안전관리론에는 공부하셨기 때문에 자연 발화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 자, 발화와 자연 발화의 차이점이 좀 있다 그랬죠? 자연 발화는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을 가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온도가 상승을 해가지고 발화점이 되고 스스로 불이 붙는 거. 자연 발화를 하는 성질의 물질. 금수성 물질은 뭐예요? 금수, 물수자거든요. 물과 접촉되면 안 되는 성질. 왜 안 돼요? 위험해지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도 요 뒤에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 물질이 금수성이야. 그래서 물과 만나면 안 돼요. 근데 물과 만나도 안 되지만 공기 중에 습기가 높을 때는 습기랑도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당연히 물과 만나면 안 되는데 공기 중에 습기랑 만나도 안 되는 거야. 습기랑 만나도 어떻게 돼요? 발열 반응을 한다는 거야. 발열 반응을. 그래서 온도가 쭉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물질의 발화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스스로 불이 붙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난 여기다 갖다 놨는데 한여름이에요. 그럼 고온 다습하잖아. 그러니까 습기랑 반응을 하면서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더니 불이 붙었어. 그 현상은 자연 발화에 대한 현상이고 왜 그런 거예요? 금수성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 개념의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이 전부 다 뭐냐면 금속들이야. 금속들. 물과 만나면 위험한 게 뭐예요? 금속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금속 그러면 철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금속은 무슨 금속이야? 반응을 아주 잘하는 금속. 보통 활성 금속이라고 말한다. 주기율 표상에 있는 일족 원소. 금속 중에 반응을 가장 잘하죠. 수소 빼고, 그죠? 그러면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 그죠?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 정도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론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 정도. 일단 큰 틀에서는 삼류위험물은 어떻게 취급하면 돼요?
공기 중에 접촉하면 안 되겠죠. 왜? 자연 발화하니까. 그죠? 예. 물과 접촉되면 안 되겠죠. 왜? 금수성이니까. 물질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인류도 고체고 이류도 고체였죠. 근데 삼류는 물질이니까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겠구나 이런 거죠. 그죠? 왜? 전체가 액체였다면 액체라고 했을 텐데 전체 고체면 고체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면 액체와 고체가 혼재되어 있구나, 혼용되어 있구나 보시면 되고, 그런데 대부분 뭐겠어요? 대부분 고체겠죠. 왜? 금속이라고 했으니까요. 활성금속이라고 했으니까 대부분 고체지만 일부 액체도 있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잘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뭐 잘 볼지 모르고 우리 교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위험 등급 1등급에는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황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정수량이 다 10kg인데 황린만 뭐예요? 20kg이에요. 그래서 일단 유일하게 황린만 뭐야? 비금속이야. 비금속. 그래서 대부분 금속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꼭 하나씩 껴 들어간다니까? 황린이라는 물질. 우리 지난번에 뭐랑 많이 비교했나요? 정린과 비교했죠. 정린. 아주 옛날에 제가 소방설비 기사 따기 전에 한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황린은 이류위험물이었어요. 이류위험물. 이류위험물이니까 뭐였겠어요? 가연성 고체라는 이야기였겠죠. 그러다가 자연 발화를 이야기할 때 황린을 빼고 말하면 황린이 되게 서운해하는 거야. 지가 자연 발화의 대장인데 왜? 발화점이 얼마였어요? 34도. 그러면 얘가 자연 발화의 대장인데 이류에 넣어놔니까 얘가 막 자꾸 기분 나빠하는 거야. 그리고 삼류로 넣자니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금속인데 얘만 또 넣는 것도 그렇고 좀 그랬겠죠. 그런데 이게 자연 발화라고 하면 얘가 뭐 대장이니까 안 넣을 수 없다. 그래서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황린만 지정수량 20kg이고 나머지는 10kg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위험 등급 2등급 뭐야?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유기 금속 화합물, 금속의 수소 화합물, 금속의 인 화합물, 칼슘, 알루미늄의 탄화물. 여러분 종류 많은데 어떻게 암기하면 돼? 칼륨, 나트륨은 누가 봐도 금속이죠. 맞나요? 알킬, 알루미늄도 금속이에요. 알루미늄. 근데 알루미늄 분은 이류였고요. 알킬, 알루미늄이라는 건 삼류다. 그죠? 알킬, 리튬. 리튬도 뭐예요? 금속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뭐야? 말해 또. 금속. 이런 말 다 들어가잖아. 자, 정리. 우리가 금속이라는 말, 금속은 딱 1류, 2류, 3류까지밖에 없어요. 그 뒤에는 금속이 아예 없어. 그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위험물을 딱 들었어. 자, 금속의 수소화합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금속의 수소화합물 어디서 들어봤더라죠? 어디서 들어봤더라? 인류에서 들어봤나요? 인류는 무기과산화물 들어봐가지고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칼륨, 과산화마그네슘 그게 인류죠. 인류의 금속은 철마금이었어요. 물론 금속 분류의 종류가 많았었지. 뭐 귀금속들 다 금속 분류였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또 못 들어본 것 같아. 근데 금속의 수소화물에 금속이라는 말 눈에 딱 들어가면 뭐야? 그러면 몰라도 삼류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죠? 네. 삼류. 그래서 삼류니까 자연 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금속에 대한 이야기는 1류, 2류, 3류밖에 없고 3류의 종류가 많으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1류의 무기과산화물, 2류의 철마금을 뺀 나머지 금속은 전부 다 뭐다? 3류라고 보시면 나름대로 답을 고를 때 쉽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행정안전부를 정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많이 나옵니다. 얘는 염소화, 규소화합물. 규소도 뭐야? 금속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셔라 라는 겁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다음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죠. 해당되는 건 뭐예요? 염소화, 규소화합물.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위험물의 특징 및 수화 방법 나와 있는데요. 3류 위험물의 공통성질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공통성질.
자, 삼류 여러 가지를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무기물의 고체이다. 대부분이죠? 왜 대부분이야? 황린 때문에. 황린만 없으면 모두라는 말을 쓰면 될 것 같아. 근데 황린 때문에 황린은 유기물이잖아요. 무기물이 아니라. 대부분 뭐다? 고체다. 대부분 금속이고 대부분 고체다. 액체도 일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걸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자연 발화성 물질로서 공기와의 접촉으로 자연 발화의 우려가 있다. 뭐 이야기했고요. 키워드에서. 금수성 물질로서 물과 접촉하면 발화한다. 발열해서 발화하는 걸 뭐라고 말해? 자연 발화라고 말하는 거죠. 맞죠? 네, 그렇게. 주관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흐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류연물의 저장 및 취급 방법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취급해야 돼? 당연한 이야기. 용기의 파손, 부식은 뭐 어느 유연물 다 막아줘야 되겠죠? 네.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공기 중에 습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금수성 물질로서 수분과의 접촉을 피해줘야 되고요. 보호액 속에 저장하는 유연물은 유연물이 보호액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 나와요. 보호액. 자, 우리가 뭐 점화원을 가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공기와의 접촉을 피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사람이 사실 공기 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위험물을 공기와의 접촉을 피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위험물은 어떤 액체 속에다가 넣어놔요. 위험물을. 그 액체를 뭐라고 그래? 안전하게 위험물을 보호하기 위한 액체라고 해서 보호액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다 저장된 위험물은 당연히 어떻게 돼?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조금 있다가 보호액을 그때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특히 위험한 위험물. 자, 모든 위험물은 소분하는 게 좋겠죠. 조금씩 나누어 저장하는 게 좋은데 특히 어떤 거? 위험성이 큰 위험물. 소화가 곤란한 위험물일수록 이런 말을 써주면 더 좋겠죠. 소분하여 저장한다. 자, 소화 방법 뭐겠어요? 대부분 다 금속이라고 했고 금수성이니까 물도 안 되고 가스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조사, 팽창질석 진주함을 이용한 질식소화. 주수는 절대 언급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뭐가 있어요? 금속화재용 분말소화약제. 뭐라고? 앞에서 드라이 파우더라고 했죠. 금속화재용. 네. 드라이 파우더는 뭐라고? 억제가 아니라 질식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앞에서 안전관리론을 잘 해놓으시면 조금 더 뒤에가 쉽다 그랬었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